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 사회 구축이죠. 출범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폐지됐던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은 부처별로 터졌던 R&D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R&D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린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조 2천억 원에서 오는 2022년 2조 5천억 원으로 2배 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 체력도 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우주산업의 디딤돌이 될 한국형 발사체 핵심 엔진의 공중비행 능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면서 1,000조 원대 시장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해 1년에 1조 8천억 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도 달성했습니다. 정책 성과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R&D 기초 체력을 다지는 준비 단계였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3년은 과학기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50살 이전에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이 흡연하지 않았다면 수명이 2.4년 연장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흡연량 감소가 남은 수명을 연장하고 암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도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 당시 51살, 52살이던 국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들 가운데 흡연량이 상위 30%인 사람의 남은 수명과 질병이 나타나는 시기를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흡연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남은 수명은 35.01년으로 흡연했을 때보다 2.36년 늘었고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기간도 1.63년 길어졌습니다. 보고서는 50살 이전의 흡연량이 50살 이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50살 이전의 흡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사들이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한 이유로 4월부터 시작한 순화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첩약급여화 추진을 들고 있습니다. 첩약급여화 시범 사업을 앞두고 한약 투약증과 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으로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회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첩약 먹어서 간 나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간이 나쁜 환자가 한약을 먹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순화요법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만큼 저출력의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부터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오늘부터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돈을 받으면서 임상 결과를 축적하겠다는 것은 의료 윤리에 반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쓰고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 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의사들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7월부터 혈액 검사를 본격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엑스레이 기기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고소 고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의사와 한의사의 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앞으로는 분말이나 가루, 환형태 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자석으로 쇳가루 등 금속 이물질을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말이나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분쇄하는 경우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자석을 이용해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앞서 식약처는 논이분말과 환제품 88개를 검사하고 금속성 이물질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지만 안전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곤 합니다. 지진과 화재 같은 중대 사고에 대비하고 원전 안전성을 끌어올리는데 인간 행동 연구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중앙 제어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장치입니다. 제어실이 크게 흔들리고 화재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원전 재난 상황을 가정해 운전원들의 반응을 측정하고 연구하는 현장. 적외선 카메라가 촬영한 열화상 이미지로 심리 상태를 분석합니다. 극한의 사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운전원이 이성을 잃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원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그 운전원의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보통 3명 이상 팀 단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뇌파를 활용해 팀원끼리 손발을 맞추는 훈련도 병행합니다. 원전의 안전성 연구가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연구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고 운전 절차를 최적화해서 결과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운전원한테 이런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이제 주된 관심 사항이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간공학을 활용해 원전의 안전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달에서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각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팀은 달에 설치한 지진계에서 수집된 자료와 달 정찰 궤도선이 찍은 이미지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적어도 8건 이상의 지진이 단층을 따라 지각이 움직이면서 생긴 것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어 산사태와 같이 최근에 단층 운동을 나타내는 지질학적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봤을 때 달에서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여전히 활동 중인 활성 단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서해안 부근에는 드넓은 호수와 간척지가 펼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화성습지입니다. 생태계 보고인 이곳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는 노력이 진행 중인데 국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륙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제방을 쌓아 만들어진 화성호. 제방을 경계로 만들어진 드넓은 호수와 습지가 새로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전체 면적 17.3제곱킬로미터에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매년 4만여 마리의 철새들이 들르는 길목으로 지난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국내외 생태 전문가들이 찾았습니다. 국제철새보호기구와 람사르 협약 사무국 관계자, 그리고 습지생태연구 전문가와 교수, 민간단체 회원 등입니다. 이들은 화성습지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라는 데 입을 모읍니다. And this means internationally important
for water birds, but also locally and nationally important for fisher folks and for farmers. It's an incredibly important resource for Hwasong City, but also for the nation as a whole. 생명의 땅 화성습지 희망을 그리다란 주제로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생태 전문가들이 모여 각 나라의 습지 보호 사례를 소개하고 화성습지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단체랑도 협약을 해서 화성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습지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면서 관광 레저 산업과 수산업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뇌질환이나 빈혈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귀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이 깨져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데 심하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미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